안녕하세요. 이옥순 작가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일은 하고 싶어. 이승혜지요. 107쪽 토끼와 추억여행. 할머니 토끼하고 돼지가 오늘 여행 못 간대요. 그래, 그런데 저기 간판 뒤에 저 발은 누구 발이지? 아이들은 신이 났다. 여행 못 가는 친구들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숨는다고 숨었지만 발이 보였다. 할머니가 안 쏘가주어도 신났다. 7월 14일 3시 30분에 서울역에 도착했다. 아이들이 나를 발견하자 할머니 하며 내 품으로 달려들었다. 모두 깨어났지만 뭔가 이상했다. 안 보이는 얼굴이 있었다. 장난기가 발동하여 두 아이가 숨은 거다. 4인반에서 책을 읽던 토끼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먼 길을 떠나는 토끼와 친구를 보내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마침 심4인당 책을 읽고 오수콘으로 현장 학습을 가기로 되어 있었다. 이걸 토끼를 위한 추억여행으로 만들면 그동안 책을 읽으며 쌓아왔던 우정을 오래도록 간직할 것 같았다. 이동수단을 승용차가 아닌 기차로 정했다. 강릉까지 KTX가 연결되어 있어 시간도 단축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늘 승용차로만 이동하며 기차를 타보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거다. 여행 계획을 엄마들에게 전했다. 날짜를 정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일정을 맞추면서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해왔다. 할머니 아이들이 6명이나 돼서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따라가서 도와드릴게요. 이참에 자신들도 토끼 엄마와 송별회를 하겠다고 했다. 좋은 생각이긴 했으나 엄마들이 가면 아이들이 마음껏 노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잠시 망설였다. 사실 나 혼자 6명을 돌보며 1박 2일 보내는 것은 무리였다. 이틀 동안 먹는 것부터 숙소, 교통편까지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도와준다니 감사했다. 비상사항이 발생했다. 며칠째 내린 장마비로 물 난리가 났다. 산사태로 집들이 묻히고 제방이 터져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수백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서 수십 대의 차들이 물에 잠긴 모습이 뉴스에 났다. 그동안 애써 지은 농사가 물에 잠기고 목숨까지 잃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다. 서울에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다. 큰일이다. 이런 물난리통이 일정대로 진행하기가 곤란했다. 엄마들 단톡방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다. 딸은 랑이 엄마에게 여행을 취소하자고 했단다. 그때 랑이 엄마가 단톡방에 결정적인 글을 올렸다. 아이들은 비가 오든 말든 저희끼리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할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일정을 조정하고 숙소에서 보내면 돼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 길로 바로 마트에 갔다. 모자 달린 비옷을 아이용 6벌과 내 것까지 7벌을 샀다. 비가 와서 아무데도 못 나가면 숙소 앞이나 길거리에서 우비를 입고 길거리 공연을 할 생각이었다. 음악도 춤출 수 있는 댄스곡으로 3시간 정도 틀 수 있을 만큼 내려받았다. 앰프도 2개 준비했다. 비가 오면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블루투스 앰프와 좀 더 성능이 좋은 중간 사이즈 앰프까지 챙겼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이 남았다.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최고의 하도인 짝꿍 정하기였다. 짝꿍 정하기는 아이들에겐 민감한 부분이었다. 할머니 짝꿍 어떻게 정할 거예요? 책을 읽는 동안에도 계속 물어왔었다. 이번 여행에서 짝꿍은 제일 안 친한 친구끼리 앉게 할 거야. 안 친한 사람도 얘기하고 놀다 보면 친해질 수도 있고 친구의 몰랐던 점들도 알아갈 기회가 되잖아. 이런 기회를 할머니가 놓칠 리 없지. 그래서 제일 안 친한 사람끼리 앉힐 거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항의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짝꿍을 정하면 좋을지 물었다. 가위바위보를 하자는 의견과 다른 몇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쉽게 정할 일이 아니었다. 국립 끝에 제비뽑기는 어떠냐고 했다. 아, 맞아요. 제비뽑기 좋아요. 아이들은 제비뽑기를 만장일치로 정한 터였다.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위주로 장을 봤다. 비닐봉지에 초콜릿, 젤리, 과자, 팩, 음료, 쿠키를 넣고 바닷가에서 춤추고 놀 때 쓸 야광봉, 야광팔찌, 야광안경, 장난감, 선글라스, 우비까지 모두 담았다. 그 다음 제비뽑기에 필요한 번호표도 만들었다. 1번부터 6번까지 최대한 예쁘게 꾸미려고 색종이에 정성스럽게 번호를 찍고 예쁜 모양으로 접었다. 번호 쓴 색종이를 과자봉지 바깥쪽에 접착제로 떨어지지 않게 붙였다. 이것을 받고 좋아할 모습을 떠올리니 미소가 지어졌다. 제발 안 친한 친구와 짝이 되더라도 이 과자를 나눠 먹이며 친해지기를 바랐다. 제비뽑기를 시작했다. 신중을 다했다. 얘들아, 번호 펴기 전에 너희들에게 부탁이 있어. 번호를 폈을 때 내가 바라던 친구가 짝이 안 되더라도 절대로 내색하지 않기다. 표정 관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야. 아이들은 알았다는 듯 번호를 펴고 짝꿍을 확인했다. 짝꿍을 찾은 아이들은 짝꿍이 마음에 드는지 서로 얼싸안고 깡충깡충 뛰면서 한호성을 질렀다.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짝꿍 정하는 것 때문에 조바심을 낸 게 괜한 짓이었나 싶었다. 강릉에 도착했다. 어머, 얘들아, 해 떴어. 서로 물론이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게 물천지뿐이었는데 강릉에 해가 떴으니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저녁 6시라 아주 뜨거운 햇볕도 아니고 활동하기 딱 좋았다. 숙소에 짐을 풀고 경포대 바닷가로 나갔다. 엄마들은 야식거리를 사주고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공연을 하려고 공원으로 갔다. 그런데 람지가 얼마 전에 가족여행 왔던 곳이라며 바닷가에 모래밭으로 뛰어갔다. 나머지 아이들도 말릴 새도 없이 따라 뛰었다. 모래밭에서 꽃비 풀린 망아지들이었다. 파도가 밀려와 온몸이 다 젖어도 소리를 지르며 깔깔대며 뛰어다녔다. 나는 신발과 양말을 벗으라고 했다. 샌들을 신은 아이가 있는데 물에 샌들이 벗겨지면 신발을 주우려다 파도에 휩쓸릴 것 같았다. 아이들이 벗어든지 신발과 양말을 챙기고 있는데 아지가 외쳤다. 할머니, 도리가 없어졌어요. 깜짝 놀라 도리를 찾았다.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콩쾅거렸다. 숨도 쉴 수가 없었다. 엄마들에게 전화했다. 도리가 없어졌으니 빨리 바닷가로 나오라고. 놀란 엄마들이 새파랗게 질려 뛰어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설명할 새도 없이 도리부터 찾으라고 했다. 도리 엄마가 숨이 넘어지게 뛰어다니며 도리를 불렀다. 그때 도리가 저만치서 엄마 하고 울면서 나타났다. 엄마는 도리를 끄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상황이 이랬다. 파도가 밀려오면 샌들이 벗겨지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했다. 발에 상처가 난 도리는 신발을 벗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신나게 노는 친구들을 보니 속상해서 혼자 멀리 가 있었던 거다. 아무튼 도리가 돌아오자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나도 뛰었다. 엄마들은 아이들 노는 모습을 촬영하느라 바빴다. 할머니, 옷 다 젖었어요. 아직 엄마가 소리를 질렀지만 끝까지 옷 젖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실컷 뛰어논 뒤 앰프의 볼륨을 높이고 아이돌 댄스곡을 틀어주었다. 아이들 대부분이 댄스 학원에 다녀서 춤도 잘 춘다. 근처에 있던 몇몇 사람들에게는 시끄러워도 잠깐만 양해를 부탁했다. 그들은 괜찮다고 하며 아이들이 춤추는 구경하니까 재미있다고 했다. 한참 춤을 추니까 더웠나 보다. 아이들이 파도가 밀려오는 곳으로 뛰어갔다. 나는 더 이상 뛸 수가 없었다. 발목이 아파서 꼼짝도 못할 지경이었다. 그때 해양경비대원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호각을 불면서 사륜 오토바이에 타고 쫓아왔다. 우리는 그 길로 숙소로 돌아왔다.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강릉의 밤은 깊어갔다. 도리가 안 보여 순간 긴장했지만 토끼와의 추억 만들기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마무리되었다. 누구에게나 마음 따뜻한 추억 하나쯤 있다면 지치고 외로울 때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을 거다. 토끼에게도 그런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토끼와 추억여행 낭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